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화편 7장입니다. 맨 처음 필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필힐이라는 사람은 진나라 사람인데요. 진나라의 대부인 조간자라고 하는 유명한 대부가 있습니다. 이 대부 밑에서 일을 하던 가신이었고요. 조간자가 필힐에게 이제 중모를 다스려라 라고 해서 중모의 수장으로 삼아서 필힐이 중모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힐이 조간자를 배반해서 다른 대부인 범길석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필힐이 불렀습니다. 공자를 불러서 공자께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앞에서 양화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자 다시 자로가 등장합니다. 자로가 말하기를 옛날에 옛적에 예전에 제가 어조사 야자가 은는이가 주격조사로 쓰였고요. 유는 자로의 이름이기 때문에 유가요 제가요 들었습니다. 어조사 저자 목적어가 들어있는 어조사였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누구에게 들었습니다. 스승님에게 그것을 들었는데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부사로 쓰였습니다. 친히 그 몸으로 이 어자가 여기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서 그 불선을 행한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불선을 행했던 이런 사람에게는 군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야자는 종결사 야자입니다. 이렇게 스승님께서 말씀을 옛적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힐이 중모로서 필힐이 기반을 두고 있던 지역이 중모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모, 그 기반을 가지고 중모의 공간을 가지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역시 갈지자 지금 은는이가 주격조사이고요. 스승님께서 은는이가를 높여 부르면 깨서라는 조사가 되죠. 그래서 스승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한번 끊어주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여하, 이제 기억나시겠죠? 어찌합니까?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중간에 갈지자는 여기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왜 스승님은 그걸 버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공자께서도 조금 뻘쭘 하실 것 같습니다. 민망하시고 그런데 역시 공자께서는 말을 굉장히 잘 하시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하다, 예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한 말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다. 여기서 이 시자는 옳을 시자도 되지만 여기선 이것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지. 그런데 뭐뭐라고 말하지 않느냐 부정으로 지금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라고 말하지 않느냐. 단단하다. 단단해서 막 갈아도 그 단단한 걸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없애려고 갈아도 중간에 접속사 있고요. 갈아도 이 린자가 물 흐르는 모양 린으로 나와 있는데 얕아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좀 작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아도 작아지지 않는다, 즉 갈리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단단하다, 단단해서 갈아도 갈리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희다, 굉장히 희어서 이 열자가 지금 뻘을 얘기하죠. 굉장히 물이 들고 새까매지는,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뻘처럼 물을 들여도 그래도 거머지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견고하고 또 하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 포가 합쳐서 조롱박과 같은 건데요. 먹지 못하는 박을 얘기합니다. 어떤 박들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박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매달려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죠.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찌 내가 먹지 못하는 그런 박이겠느냐라고 지금 종결사 2개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어찌 매달릴 수 있으면서 매달려 있는데 먹지 못하겠느냐, 내가 조롱박 같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나는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냐.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먹히고 싶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약간의 투정 같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지금의 공자의 위상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건 공자께서 흔들릴 때마다 자루가 잡아준 것 때문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에서 나온 내용과 함께 지금 공자께서 누군가 불러줬지만 자루의 얘기로 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장입니다. 이번에도 자루가 나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를 부릅니다. 유야, 여자 여자지만 앞에 물수변 있으면 너 여자가 되어서 논어에서는 주로 통용이 되었죠. 너는 들었느냐? 6가지 말과 6가지 폐단에 대해서 들었느냐라고 종결사 역시 2개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았느냐? 그러자 대답하며 말하기를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있어라 혹은 앉아라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있거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너에게 말을 하겠다. 자, 그 6가지가 뭐냐면 인을 좋아하면서 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 지금 야자, 은는 이가로 쓰였고요. 인을 좋아하면서 내가 어진 건 좋아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혜를 좋아하면서 배움을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뭔가 지혜로워지고 싶지만 공부는 하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이상하죠? 그 폐단은 방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내가 배움을 받아들이게 된 거일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좋아하면서 또 배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도둑이다.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믿지만 혹은 그 믿음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가 잘못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면 그것은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도둑이 되면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악하게 되고 또한 내가 올곧은 것을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배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목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걸 의미하죠. 내가 너무 곧지만 어디에 곧아야 할지 모르게 된 경우, 배우지 않아서 내가 이상한데 굉장히 곧음을 내세우게 된다면 내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될 수 있을 거고요. 용맹함을 좋아하면서 또 배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어지러운 것이다. 내가 굉장히 용맹하면서 배우지 못해서 이상한데 내 용맹함을 쓴다면 그것은 막 다른 사람들을 혹은 나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강함을 좋아하면서 배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미치는 것이다. 즉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강한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참 이 말이 지금 저희에게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진짜로 잘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교육받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들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진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공부한다면 그 공부가 꼭 책을 보거나 무언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었죠. 내가 누구인지 배우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행복을 발견할 줄 안다면 저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9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제자들아 너희들은 어찌 이 막자 부정어죠.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왜 배우지 않느냐. 여기서 지아비 부자는 그, 이, 저와 같은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경이라는 책을 왜 너희는 배우지 않느냐, 어찌해서 배우지 않느냐. 시경이라는 책은 가이 합쳐서 캔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감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캔, 관찰할 수 있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보게 만들 수도 있다. 무리를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시경이 독자들에게 주는 훌륭한 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로는 역시 갈지자 여기서 은는이가를 쓸 수 있겠죠. 가까이로는 물론 저희는 여기서 은는이가 주격조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사로 쓰였습니다. 가까이로는 이 일사자 동사로 쓰이게 되면 섬기다 라는 뜻이 되어서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로는 임금을 섬기게 하고 또 많이 알게 한다. 뭐뭐에 여기까지 걸립니다. 새와 짐승과 풀 그리고 나무의 이름에 이 전체에 전체를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를 이라는 지금 목적격 조사로 쓰였고요. 이 전체를 많이 알 수 있게 한다. 그게 바로 시경이다. 그런데 왜 너네는 읽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경은 아무래도 시죠. 시. 문학이나 음악에 가깝습니다. 경전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음악을 접할 때처럼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감동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이입이 되기도 해서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고 또 원망도 하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경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훌륭한 음악이나 문학 작품으로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약속된 시간에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